직접적이면은 저 원래 이 그 풍수에서 양태국 볼 때 주변 건물을 다 같이 보는 거 어떻게 호응하고 있나. 그럼 저 건물들이 뒤에가 뾰족뾰족하지. 저게 화채를 봐도 돼. 화채를 보게 되면 저게 이제 나중에 화재의 위험도 좀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도 보게 되면은 봉은사 이게 아셈인가? 예, 아셈타워. 아셈타워죠. 아셈타워가 이 아셈타워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게 금채라고. 금채가 저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좌측에 지금 쭉 올라갔죠. 이 건물도 얘는 좌측에 있는 건 목채로 보시고 얘는 금채로 보시면 돼요. 형태에 따라. 이 형태에 따라서. 근데 이 건물이 배를 내밀었죠. 예. 배를 내민 것보다 약간 저게 그러면 이게 이제 풍수에서 등 배를 면배를 나는 이게 배가 해당돼. 아, 되려. 돌이요. 그러니까 얘를 건물을 때 이런 양식이 되게 중요하다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 저게 만약에 이렇게 동그랬으면 이게 면이 되겠지. 저렇게. 이렇게 라운드를 쳤으면 저 반대면 근데 배를 내밀었잖아.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내가 저거를 바로 보게 되면은 어떤 이제 저런 걸 나오냐면은 내가 저게 아니 저렇다 그러면은 앞에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좀 약간 힘들게 하는 거야. 근데 그래서 이런 건물을 보실 때 저 하나하나 유심히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상군의 풍수지리학 도지혜입니다. 오늘은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봉은사에 와 있습니다. 이 봉은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1교구에 속하고요. 이 절의 기원은 794년에 연해국사가 창건한 견성사입니다. 그 뒤 1948년에 정현왕후가 성종의 능인 선능을 위해 이 절을 중창하고 봉은사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1562년 보우선사가 중종의 능인 정능을 선능의 곁으로 옮기고 이 절을 현재의 위치로 이관했습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때 소실된 것을 1637년에 중건했고요.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중건 중수했습니다. 1912년에 30일 본산 중에 하나가 되었으며 1939년 화재로 주요 정각들이 소실된 것을 1941년에 중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웅전, 판전, 명부전, 법왕루, 심검당, 북곡정 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봉은사 경내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는 봉은사 일주문입니다. 일주문 다른 데랑 달리 굉장히 일주문 자체가 은건하죠. 그리고 이 절은 이제 그 주산이 실은 이제 수도산입니다. 수도산에서 내려온 맥이 이 자리에 이제 혈장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봉은사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요 앞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을 보게 되면은 참 이게 그 봉은사의 봉은사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이제 건축물인데요. 이 앞을 보세요. 앞에 보게 되면 같은 건축물이라도 저 금채로 이렇게 그 아미형으로 이렇게 건물이 젖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봉은사 입장에서 보면 바로 안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양택을 볼 때는 그 주변의 건물들을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바로 안이 이렇게 이쁘게 젖었다는 것도 봉은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또 봉은사 이제 에서 보게 되면은 이 백호 쪽 한번 볼까요? 백호 쪽 도로를 보게 되면 저쪽이 높습니다. 그쵸? 높고 이쪽이 이 아래쪽에 낮은 물은 이렇게 당연히 흐르게 되겠죠? 흐르게 되는데 그저 백호 쪽이 저렇게 두둑하다는 거야. 봉은사 자체 판이 아주 두둑해요. 두둑해서 저렇게 내갖고 청령 쪽을 보게 되면은 저쪽에서 내려온 맥이 저기 두툼하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청룡에서 거수도 해주고 백호 쪽에서도 두둑하게 감아들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봉은사 경내를 가겠습니다. 봉은사 백호 쪽을 보게 되면은 건물들이 쫙 젖어 있죠. 지어져 있는데 이 양탁에서는 주변의 건물들이 사격입니다. 사격인데 건물들이 뾰족뾰족 이렇게 있다는 건 저건 약간 화채적인 성향이 있죠. 그렇죠? 화채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저 지붕들이 뾰족뾰족하잖아요. 저런 게 이제 나중에 화재 염려도 좀 있는 거예요. 저런 게 다. 그래서 그 주변도 잘 만나야 돼요. 실은. 근데 봉은사 쪽에서는
안산 쪽은 굉장히 좋죠. 안산 쪽은 굉장히 좋은데 백호 쪽은 이제 저렇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화채의 기운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지금 여기 부도탑이 있는 데가 이쪽이 이제 내청령에 해당돼요. 내청령. 근데 바로 가깝게 와서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가깝게. 청이도 가깝게 와 있죠. 백호는 저쪽인데. 그래서 이런 게를 우리가 볼 때, 이 풍수를 보실 때는, 그 사이에 그 기본 건물과 사이가 어느 정도인가도 봐야 돼.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발복이 늦고 가까이 있으면 발복이 빠른 거예요. 근데 여기 바로 청룡 쪽에서 가깝죠. 그러면 이런 데는 이런 도량을 우리가 이제 대개 보면 비구와 비구니 도량으로 나눌 때 여긴 비구 도량이에요. 여기가. 네, 예. 그리고 이제 이 봉은사에서 보게 되면 백호 쪽이 널찍하잖아요. 청룡에 비해서 그러면은 여기 인심이 좋은 거야. 백호 쪽이니까 부절. 그러니까 부자 터도 되면서 백호 쪽에 인심이 좋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게 양택으로 보게 되면은 안주인의 마음자리가 아주 후덕한 거야. 저게 좁으면은 인심이 사나워. 근데 봉은사는 저게 넓잖아. 그럼 여기는 저거 재물 창고로 봐도 돼. 예, 재물 창고로. 저는 사실 봉은사에 오게 되면은 이 법왕루가 좀 답답해요. 대웅전 입장에서 보면 이게 너무 앞에서 이게 딱 버티고 있으니까 좀 답답한 느낌이 있는데 또 단 한 가지 좋은 건 뭐냐면 밖에서 저 밑에서 바람도 치고 올라오거든? 치고 올라오는데 여기서 이게 막아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비보가 돼.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다 있어. 일장일단이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우리가 이제 집에요. 돌 하나를 놓더라도 이건 원래 있던 돌이 아니에요. 갖다 놓더라도 이런 돌이 좋은 거예요. 돌이 둥실둥실하고 무슨 조경한다고 막 빼쭉빼쭉한 돌들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냥 아주 좋잖아요. 이게 이런 돌 하나라도. 정원에 그 마당바위라 아주 널찍한 바위들, 그러니까 아주 너럭바위 같은 거 다 그것도 이제 어디에 놓느냐. 청룡 쪽에 놓게 되면 남자가 아주 강하고 백호 쪽에 놓으면 이제 안주인이 이제 강하지. 이게 청룡자락인데요. 청룡자락을 보다 이렇게 후덕하게 돼야 돼. 산도 음산이 있고 양산이 있어. 근데 이제 이게 산이 후덕해서 이게 이렇게 툭툭하게 내려와야 사람들도 이제 품성이 그렇다는 거야. 이게 조봇하게 내려오면은 그래서 원래 부절하고 귀절은 달라. 부절들은 이렇게 모든 게 후덕해 그냥 후덕해. 근데 귀절은 조봇해. 여기서 보게 되면 바로 저 절만자 있는 데가 대웅전이잖아요. 이렇게 건물을 질 때 양택에서 질 때 저기 바짝 붙여져야 돼. 여기는 기본적으로 배산임수가 되어 있죠. 산 뒤로 이렇게 저 경기고등학교 그 뒤쪽으로 그쪽으로 쫙 이렇게 그 배산임수가 되어 있어요. 이게 높아 산이. 그 다음에 바로 붙여졌죠. 그 다음에 지금 법왕루가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이 법왕루예요. 그러면 요게 이제 그게 명당이야 그 앞이. 그럼 예를 들어서 저기 대웅전이 혈장에 들어가고 혈지에 들어가 있으면 저거는 명당으로 보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명칭은 그게 원래 정확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배산임수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대웅전이 가장 높은 데 있죠. 그러면 전조 후고야. 가장 앞은 낮고 위가 높은 데 있어요. 물이 앞으로 고인다 그랬죠. 전조 후고. 그 다음에 절에서 저 밖에서 들어왔을 때 이게 좀 넓어져야 됐었는데 건물을 너무 많이 줬어. 앞이. 이게 좀 여유가 없잖아. 사람이 좀 넉넉한 맛이 없잖아요. 요 건물 하나만 없었어도 달랐을 텐데, 그치? 그러니까 이 건축을 지을 때 양택은 구조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밖에서 들어왔을 때 전착 후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안이 넓어야 된다고. 근데 이게 건물을 너무 짓다 보니까 협소해 보이잖아. 이제 요런 게 좀 봉은사에 어떻게 보면 저기 좀 약간 단점이죠, 그쵸? 단점이에요. 옛날로 치면은 이게 좁다고 생각 안 했을 수도 있고. 아니 이거 다 후해진 거예요, 후회. 그런가요? 이런 거 보면 후해진 걸로 보이잖아요, 그쵸?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조금 봉은사에 이제 근데 요새 사찰들이 불사를 조금 하실 때
좀 신경 써서 하셨으면 좋겠어. 왜 그러냐면 절이 갖고 있는 고유의 그 맛이 없어져. 너무 건축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신도들은 이제 많고 이제 그러시니까 그러는데, 그래도 절이라는 게 이 여백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들어오면 넉넉하고 좀 이렇게 앵기는 맛이 있어요. 너무 많으면 이게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고, 아까도 지금 얘기했지만 그래도 건물들이 뭐 여기를 뭐 성가시게 하는 건 없어요. 성가시게 하는 건 없고, 이제 우리 한번 가봅시다. 우리 면과 배를 이제 봐야 되는데, 여기가 높죠. 여기 이쪽이 높아요. 이쪽이 높고 봉은사 쪽으로 낮아져, 그쵸? 그 이렇게 이 얘기는 뭐냐면 맥이 이렇게 돌고 있다는 거야. 이렇게, 그쵸? 맥이 이렇게 돌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바로 쳐들 거 아니에요. 쳐들으면 저기는 골이 깊겠죠.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이 맥이, 봉은사 맥이 하나 일로 떨어지니까 이쪽은 높잖아. 골이 깊잖아. 예, kap죠. 여기가 이제 이게 이제 면배를 얘기하게 되면은 이게 배야, 배. 이게 면이고. 그러니까 이쪽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들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 뒤가 배고 이 안이 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면 이쪽 여기 집들은 뭐야? 결론은 이게 고래진 거야. 고래지는 거는 그러면 바람이 칠 때 어떻게 치냐면 여기서 다 쳐버리고, 바람이 이게 높으니까 일로 안 오잖아. 절로 가버린다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건물 땅을 사거나 하실 때도 면배를 구별해서 사시고,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청룡, 이게 청룡 라인인데 여긴 뒤에 현무예요. 현무고 저쪽이 이제 청룡인데, 내청이 바로 붙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저 청룡이 저쪽은 좀 약간 낮은 편이에요. 그렇죠? 백호에 비해서 청룡이 사실은 낮은 편이에요. 후덕하게 판을 깔렸어도 좀 낮다, 이렇게 보게 돼요.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호에 비해서 청룡이 낮다는 거는 여기는 확실히 부절이에요. 부절이지 귀절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는 봉은사로 들어오는 이제 주맥이 있는 곳이에요. 주맥이 있는 곳인데, 저기 한번 볼까? 경기고등학교 뒤에서 맥선 이렇게 타고 옵니다.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타고 와. 이렇게 타고 와서 이제 이쪽으로 진행을 해요. 그쵸? 쭉 진행을 해가지고 저 탑 있는 데서, 저 탑 있는 데 쪽에서 세워주니까 절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북극보전이 이 봉은사의 주혈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주혈. 북극전 자리가 기운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대웅전 쪽으로 이제 맥이 뻗는데, 실질적으로 그 뒤후맥을 와서 보더라도 정확하게 북극전으로 이제 맥이 진입하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게 중심 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심 맥이다. 중심 맥이 여기 아주 또렷해. 저기 저 맥하고 또 이 중심이 이 청백호 사이에 이게 중심 출맥하는 게 아주 정확하게 중심으로 뚝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게 없으면 천룡골절이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지금 저 주맥이 들어가는 데서 이런 걸 보더라도 여기가 지금 여기가 퉁퉁했다고, 맥이 쭉 저 다 깎아서 그렇지. 다 깎아서 그렇지. 그리고 이 주맥을 보호하는 게 이제 이런 맥이거든, 이런 맥이요. 이런 맥인데 이게 하나, 둘, 이렇게 쭉 간다고. 근데 사실 이 맥이 많다는 거는 물거리 많다는 것도 입증이 돼요. 그럼 여기 지금 관세음보살님, 보살님, 여기 부처님 여기 조성해 놓은 이 자리는 거의 물거리야. 이게 다 이불이 어디로 가겠어요? 예. 수기가 많다. 여기 수기 많아요. 여기도 보면 이런 데 다 골이잖아요. 이런데. 그리고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산을 보실 때 너무 이렇게 지각이 많다는 거는 기운이 누설된 거라 봐야 돼. 그래서 지각이 너무 많아도 안 돼. 이게 지그재그로 하나 짚으면 이렇게 짚고 이렇게 가야 그게 좋은 거지. 힘을 살려야 되니까. 이런데 바로 다 골이잖아, 골. 여기도 골, 저기도 골.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터가 넓으면은 다 혈지가 될 수 없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주혈만 잘 잡아 놓으면은 사찰이나 집이든 주인이 거주한다거나 아니면 핵심적인 게 딱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게 다 이 절을 관장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양택을, 집을 질 때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양택을 질 때 그걸 다 맞춰서 짓기 쉽지 않아. 내가 지면을 짓기 전에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집에 안주인이 사는 집이라든가 이제 침실 같은 거, 주방 같은 거 이런 것만 잘 해놓으면은 괜찮습니다. 다 좋을 수는 없어요. 여기도 보면 지금 여기가 높거든요. 근데 이 봉은사로 들어오면서 보면 굴곡이 이렇게 있잖아요. 위로 상하로 다 움직이잖아. 상하로 이렇게 굴곡이 지면서 또 좌우로도 이렇게 움직이죠. 상하로도 골이 있고, 그러면 이게 이제 절터 같은 경우 보면은 이런 거 굉장히, 그래서 유사체를 질 때 그걸 잘 피해서 져야 돼. 잘 피해서. 골에다 져놓으면은, 골에다 져놨을 때 가장 나쁜 게 바로 뒤에서 충을 하게 되면 건강이 나쁜 게 되게 많아요. 집도. 이 자리가 저 주맥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바로 네베크 쪽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높잖아, 그쵸? 저기 높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리고 여기 뚝 떨어지잖아. 그러면 이게 네베크고 저건 외베크로 봐도 돼. 예. 근데 이제 절 짓다 보면 뭐 공사하다 보면 또 이렇게 저것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항상 풍수를 보실 때는 주객을 봐야 돼. 주가 누구고 객이 누군가. 주객. 근데 이제 건물 중축하다 보면 바뀌어, 주객이. 그리고 중축한 데가 더 커버려. 그러면 이제 이거 건물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 그래서 장사 좀 잘 된다고, 손님이 많으니까, 그거 달아내, 또, 그것도 달아내서 크게 줘. 100% 꽝이야. 100% 꽝이야. 그래서 그런 게 좀 조심해야 될 거 굉장히 많죠. 사찰들도 그래요. 이게 이제 그 선능의 능침 사찰이기 때문에 능침 사찰로 굉장히 귀보다도 부에 가까운 절이잖아요, 부에. 넉넉했을 거, 전래 살림살이가 넉넉했을 거예요, 옛날도. 여기로 한번 내려가죠. 봉은사, 경내에 있는 북극전입니다. 북극보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맥이 일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뒤로 오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주맥선이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주맥선이 들어오는 자리고, 지금 이제 겨울이라 비닐로 이렇게 해놔가지고 이제 또 보살님들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쪽이 이제 기운이 일로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북극보전으로. 그래서 삼성동 봉은사의 주맥은 북극보전에 있기 때문에 여기 기운이 가장 수승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영산전입니다. 영산전인데 영산전도 보게 되면은 여기도 기운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게 되면은 이 뒤가 암이에요. 그쵸? 암이산. 암이산으로 해가지고 영산전이 이제 여기 나님들을 모신 곳인데 여기도 기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봉은사는 사실 대웅전도 뭐 좋지만 이 영산전하고 북극보전 자리가 우리가 수행을 하거나 기도하기에는 기운 자체가 굉장히 옹골지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봉은사 대웅전 앞입니다. 이 대웅전에는 석가모니 불을 이제 주불로 이제 모신 곳입니다. 보게 되면 여기가 북극보전에서 바로 이제 그 맥이 타고 내려온 곳에 이제 대웅전이 있습니다. 이 대웅전 자리도 잘 들어섰습니다. 잘 들어섰고, 다는 이제 아쉬운 거는 바로 앞에 이제 그 건물이 누각이 너무 바짝 붙어 있어가지고 아늑한 맛은 있죠. 일장일단이 있다고 그랬죠. 바람은 치고 들어오지 않아서 되게 아늑한 맛은 있는데 조금 약간 좀 협소하다는 이제 그 절 이름에 비해서 좀 협소하다는 느낌은 있지만은 저게 굉장히 좋은 작용을 하는 거는 외기, 그러니까 바람이 치고 들어오는 거 저게 다 막아주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아늑한 거예요. 저게 만약에 없었을 경우는 이 바람이 이게 이제 자기 풍수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와열인데요. 와열지가 갖고 있는 앞에 화잖아요. 그거를 저게 다 막아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장이 일단 있어요. 좀 답답하면은 좀 그런 게 있고 저게 터져버렸으면은 또 바람이 다 치고 들어와서 봉은사가 좀 시끄럽겠죠. 그런 거를 저게 다 막아주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판전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판전입니다. 판전. 저 판전은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에 이제 들어가 있고요. 이 현판은 조선 후기 문인서화가 추사 김정희가 쓴 것입니다.
1856년 철종 7년에 영기 스님이 새긴 화엄 경수 소연의초 등의 경판을 봉은사에 안치하기 위해 법당을 지었습니다. 이 현판의 크기는 세로 77cm, 가로 181cm입니다. 김정희는 1852년 철종 3년에 북청의 유배지에서 풀려난 뒤 과천에 있는 과지 초당에 머물렀습니다. 그것에서 봉은사를 왕래하다가 1856년 10월 10일에 별세하였습니다. 이 현판은 그가 별세하기 사흘 전에 썼다고 전해지고요. 이 현판의 글씨는 어리숙하면서도 굳센 필세를 드러냅니다. 특히 전자의 왼 삐침을 곧게 내려 누른 점이 돋보입니다. 말미에 71과 병중작 71살에 과천 늙은이가 병중에 쓰다라고 낙관하였습니다. 과자는 김정희가 과천에 머물던 때의 벼로인 과로, 과흥을 의미하고요. 끊임없는 졸박한 글씨에서 김정희 말년의 청정무구한 심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대웅전에 걸린 현판도 김정희가 쓴 것입니다. 글씨체를 보게 되면은 이제 전자의 왼 삐침을 곧게 내려 누른 점이 돋보인다고 그랬죠. 글씨 자체가 굉장히 단박합니다. 단박하고 아주 좋습니다. 대웅전 이제 현판도 이제 김정희 선생이 이제 쓴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봉은사 날물 곳이라고 이제 물을 이제 이렇게 마시는 곳인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그 안을 한번 보세요. 아셈이라는 그 건물 그 뚜껑을 보시게 되면 지붕을 보시게 되면 저게 이제 금체 아미사에 해당돼요. 금체 저렇게 이쁘면 안이 저렇게 우리가 저 건물이 들어서 저렇게 만들었지만은 이 양택에서는 사가 저런 건물로 다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음택은 산으로 보지만은 근데 저게 이제 여성의 눈썹처럼 아미사예요. 저렇게 하면은 봉은사에 오시는 보살님들이 저런 형태로 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게 앞에 있으면 양택에서 저런 게 있으면 이제 집안에 왕비가 나고 이러는데 그리고 여성이 미인들이에요. 집안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봉은사 오시는 신도님들은 되게 그 외적으로 되게 아름다우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너머에 보이는 건물들이 이제 다 있는데 그 왼쪽에 있는 저 청룡 쪽으로 있는 보이는 저 길도 저건 목형으로 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쭉 봐도 목형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저 건물을 보게 되면은 저거는 금체에 해당돼요. 저게 금. 저거는 목체고 요거는 이제 금체나 이제 뭐 검은체로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 건물이 배를 내밀었죠. 배를 내밀었을 때 저게 이제 배에 해당되고 그렇죠? 저 뒤쪽이 면이 해당되겠죠. 근데 건물을 질 때도 그래서 옷을 어떻게 입히고 모양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봉은사 입장에서 보면 저게 다 자청룡 500호 역할도 간접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봉은사는 청룡보다 백호 쪽이 훨씬 이제 기세가 강하다. 그래서 부기를 나누자면 부에 더 가깝고요. 그다음에 청룡 쪽은 조금 낮은 듯하지만 그래도 뭐 이 절의 기운을 이제 크게 뭐 훼손을 시키는 정도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또 이 그 대웅전에서 그 앞에 있는 그 건물 하나를 보게 되면은 그게 여기 봉은사 딱 들어올 때는 대웅전이 바로 안 보이니까 조금 아쉬운 점도 있지만 실제로 이게 큰 와지기 때문에 와혈의 형태로 뜨기 때문에 앞이 허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그 건물이 다 잡아주기 때문에 대웅전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비보로 이제 제가 보고 있고요. 그 비보를 누가 생각하셨는지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에 있는 내기를 충분히 보호해주는 역할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건물이라는 거는 장단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걸 바짝 붙여버리니까 좀 답답한 느낌은 있어도 대웅전 기준에서는 외기로부터 보호해주기 때문에 좋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봉은사 터는 부기를 굳이 나누자면 부에 이제 해당하는 그런 절터입니다. 그래서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예를 들어서 그 재물을 좀 모으시고 싶은 분들은
봉사를 좀 많이 다니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기도를 하거나 나의 정신 이 세계를 조금 수승하게 높이고 싶으신 분들은 북극보전이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공부하시면 좋고요. 더군다나 뭐 동양학이라든가 정신적인 이런 공부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굉장히 좋은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